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제가 그 지진 시험을 하기 위해서 부산대 지진 방재센터, 그 부산 위에 양산 위에 있는 시험소에 와 있는데요. 이곳은 이제 국내에서 가장 큰 지진 테이블이 있는 곳이에요. 시험할 수 있는 테이블. 그래서 이 시험 테이블은 국내 큰 테이블은 이제 한국기계연구원, 그리고 여기 부산대학교 지진방재센터, 그 다음에 SGS라는 외국계 기업 총 이렇게 세 군데가 있고요. 그 외 작은 테이블은 좀 이제 여러 군데 있고,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오늘 시험을 할 건데, 이따가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오늘 시험할 품목은 그 발전소에 보면, 발전소도 이제 정전이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정전이 돼서 그 원자로 내 순환 펌프가 돌지 않으면 그 원자로 용기를 식혀주지 못하니까 문제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비상 발전기가 있고, 그리고 또 그 비상 발전기가 나갔을 때를 보조하는 또 다른 비상 발전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2중, 3중의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시험하는 거는 그 비상 발전기의 보조 발전기. 그 2차 그 2차로 얘가 가동 안 됐을 때 또 그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그 발전기에 붙어 있는, 발전기의 냉각수를 식힐 수 있는 라디에이터에 팬을 오늘 내진 시험을 하는 거예요. 지진 시험을. 그래서 실제 이 팬 크기는 팬 하나 정도가 이제 팬 블레이드가 거의 3m에 육박하고, 높이도 한 3.5m 그 정도 되고 하는 시험이라서 굉장히 좀 위험한 시험이고, 여지껏 이제 국내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내진 시험을 한 이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국내 처음으로 하는 시험이고, 근데 왜 이게 처음이 됐냐면, 스토리가 이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났을 때 실제로 그 발전소는 어느 정도 수준의 지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높아진 지진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정지해야 되는 규정 사항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 후쿠시마 현에 그 동일본 대지진이 났을 때 그때 규모가 일본 규모로 9.5였었고, 우리나라 규모라면 11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기억 안 나지만 하여튼 일본과 한국의 규모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9.5, 일본 9.5의 규모가 났을 때 발전소는 이제 정상적으로 셧다운을 했고, 그러면 그 셧다운을 했기 때문에 발전소 자체에서 비상발전기를 돌려서 냉각수의 순환 펌프를 돌려줬어야 되는데, 셧다운을 했고 이제 정전이 됐어요. 송전탑이나 이런 게 쓰러지면서 정전이 됐고, 그래서 비상발전기가 돌아가서 그 원자로 내부에 그 해결료를 식혀줄 냉각수 펌프가 이제 순환이 됐어야 됐는데, 이제 그 비상발전기는 가동이 처음엔 됐지만 쓰나미가 넘어오면서 거기가 다 침수가 돼버린 거예요. 침수가 돼버리면서 발전기가 돌지 못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제 해결료봉 연료를 식혀줄 냉각수가 없어서 노심이 이제 멜트다운이라고 하거든요. 그 연료가, 해결료가 2000도가 넘으니까 그 해결료를 감싸고 있는 뱃셀, 탱크, 걔가 녹으면서, 그러니까 물이 안에 다 증발되고 연료봉이 녹으면서 이제 멜트다운이 된 거예요. 멜트다운이 돼서 이제 그 안에 수소가스가 차고, 수소가스가 있는데 그 수소가스가 꽉 찬 상태에서 이제 온도가 올라가니까 폭발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비상발전기의 중요성이 부각되다 보니까 그 이후로 이제 우리 국내에서도 비상발전기에 대해서, 비상발전기 원래 안전 등급이 있고
그 비상발전기를 보조하는 비상발전기에 대해서도 이제 안전등급을 상향시켜서 내진 시험, 지진 시험을 하게끔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처음으로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이제 오늘 시험을 하게 됐는데, 지진 얘기를 좀 더 해드리려면, 실제로 그때 일본에 그 쓰나미가 왔을 때 그 어떤 후다이 마을인가 어디 촌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자신의 이제 할아버지가 메이지 시대 때 15m가 넘는 쓰나미가 온 적이 있었다. 그래서 원래 그 방벽, 쓰나미 방벽을 일본이 10m 정도로 규정해갖고 있었는데, 이 할아버지는 그 촌장이라는 분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자기 마을에는 15.5m로 방벽을 세웠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이나기현인가 그쪽에서의 그 쓰나미 사상자가 8,000명이었는데 이 마을에서는 한 명도 죽질 않은 거죠. 그러니까 15.5m로 세워갖고. 그래서 그때 넘어온 쓰나미가 14m였거든요. 그래서 10m짜리 방벽을 세웠기 때문에 이제 4m가 차가 나니까 쓰나미가 넘어오게 됐는데, 그 마을은 15.5m를 세워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안전했다. 그래서 뭐 나중에 뭐 추모도 하고 그랬거든요. 돌아가셨어갖고 처음에는 이 사람들한테 비난을 엄청나게 받았죠. 이게 흉물스럽고 15.5m를 해안가에다가 벽을 세웠으니 흉물스럽고 뭐 돈도 많이 들고 그러는데 굳이 이걸 왜 세워야 되느냐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고집스럽게 해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마을 사람들을 지키게 된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일본 보면 그 일본 동해 쪽에, 그러니까 일본의 동쪽 바닷가 쪽에 14m짜리 이제 방벽을 지금 설치하고 있죠. 왜냐면 지금 쓰나미가 그때 14m 정도 높이로 왔으니까. 근데 메이지 때 15m가 왔다고 하는데 14m로 좀 세우는 것도 조금 뭐 아무튼 그래서 오늘 그래서 시험을 하러 왔고요. 이따가 이제 시편을 보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차 안에서 찍는 이유가 시험실 안이 굉장히 좀 소음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모터 들어가는 소리도 있고 펌프 들어가는 소리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잘 안 들릴까봐 일부러 차 안에서 찍고 있고요. 자, 여기는 벌써 벚꽃이 폈어요. 여기는 지금 뒤에 보시면 3월달인데 벌써 벚꽃이 폈고, 그래서 벌써 여기는 이제 봄이 시작된 것 같아요. 날씨도 굉장히 기온도 20도까지 올라가서 따뜻하고, 일단은 제가 여기 밖에 전경부터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 관심이 있으신 분, 이런 쪽으로 진로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뭐 메일 같은 거 주세요. 제가 아는 한에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밖으로 한번 나가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이제 벌써 이렇게 벚꽃이 다 펴서 있고, 여기 저 정면에 보이는 게 아마 기숙사 건물이에요. 옆에 부산 의대가 있어갖고 의대생들이 아마 기숙하는 곳 같고. 자, 이쪽에 전경은 이렇습니다. 저 앞에는 이제 주로 지진 하시는 분들이 토목 쪽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 토목 관련된 뭐 콘크리트 구조체 같은 것들 시험하는 거에 대해서 있고, 이런 식으로 뭐 철골 구조에 대한 것도 있고, 여기가 이제 부산 지진방센터 건물이고요. 이쪽은 무슨 우수 시험장, 비 오는 거에 대해서 뭐 시험하는, 그래서 이렇게 밑에 빗물을 빨아들여서 그 빗물을 활용할 수 있는 뭐 그런 실험을 하는 시험장인 곳이고요. 이렇게 총 건물이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크진 않아요. 이렇게 크진 않고. 자, 그러면 안에 들어가서 다시 이제 기기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이게 내부 시험소 모습인데요. 여기는 아마 이제 집 같은 거, 그런 구조물에 대해서 콘크리트 벽체 같아요. 그런 거 시험하려고 갖다 놓은 것 같고,
옆에는 이제 전기 뭐 배전반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있고, 층고 높이는 한 15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여기는 차단기 있죠. 우리가 소위 브레이커라고 얘기하는데, 서킷 브레이커, 전기를 차단해주는, 일정 전압이거나 일정 전류량이 되면 전기를 차단해주는 시험을 하는 시험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테이블 S라고 하는데, 이게 성능은 이게 가장 좋죠. 가장 좋은 지진 시험이고, 지진 시험기고, 그리고 대형 크레인도 보이고요. 테이블은 여기 총 지진 테이블은 4개가 있어요. 근데 2가지는 수평 방향도 가능한 3축, 그러니까 육자유도, 우리가 자유도란 말 배웠었죠,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자유도라는 건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을 얘기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2가지는 육자유도고 2가지는 4자유도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수평 방향이 안 돼요. 위아래 두 가지 내진 시험기, 지진 시험기는 수평 방향이 안 되고, 양쪽에 있는 거는 이제 수평 방향까지 해서 총 6자유도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6자유도는 이제 회전도 된다는, 로테이션도 된다라는 개념이고요. 자, 이게 바로 오늘 시험할 대상품 기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기의 어떤 퍼포먼스를 확인하기 위해서 튜닝 작업을 거치고 있는 거고요. 아래 보시면 저 초록색이 모터예요. 저 모터가 돌아가면서 안에 펜 블레이드를 돌려서 이 실제 여기 위에 상부에 어떤 그 유체가 흐르는 관이 있으면 그 블레이드를 통해 공냉식으로 시키는 그런 라디에이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라디에이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실제 납품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고, 이거는 시험하기 위해서 뭐 별도의 어떤 도색이나 한걸 작업이 아니라서 좀 이렇게 허름해 보이는데, 원래 쇠라는 게 부식이 잘 돼갖고 이게 하루만 놔둬도 이렇게 녹이 많이 슬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없는 겁니다. 문제는 없고, 이렇게 총 시험기를 보시면 이렇게 유압기기가 있고, 유압 프레셔랑 똑같은 거예요, 방법은. 근데 이제 저 유압을 이제 솔레노이드 밸브로 얼만큼 제어할 수 있냐에 따라서 그 성능이 차이가 나는 거고, 이쪽 지금 보면은 이렇게 수평 방향에 유압기가 있고, 그 다음에 90도 틀어진 곳에 또 있고, 저쪽에 보시면 또 하나 있고, 그래서 총 수평 방향으로 4가지의 유압기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수직 방향 유압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 옆에 떨어지면 사고가 나겠죠. 높이도 한 4m 정도 되는데, 근데 어쩔 수가 없죠. 이렇게 테이블이 흔들려대니까. 그래서 시험을 이런 식으로 할 거다 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이게 안에 블레이드가 돌아갔을 때 겉에서 이렇게, 지금은 이제 흔드는 건 아니지만 세게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점은 이 블레이드가 저기 지금 원형통으로 보이는 저걸 케이싱이라고 부르는데, 케이싱을 치게 되면 블레이드가 회전하면서 빠르게 회전하는데, 저 통을 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지겠죠. 그러니까 블레이드가 깨져서 날아간다던가, 이렇게 뭔가 깨져서 파편이 날아가는 걸 미사일 하자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저걸 찍고 날아가는 경우. 그러니까 예전에 어느 발전소에서 그 발전기의 터빈이 실제로 터빈 케이싱을 치면서 터빈을 뚫고 임펠러가 날아간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게 10몇 킬로를 날아가서
어떤 마을에 이제 집을 폭삭 주저앉게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런 회전기기는 진동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지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팩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부분 시험으로 입증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회전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이걸 회전할 수 있는 방법을 측정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모터에서 이렇게 쭉 전선이 나오죠. 이 전선에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후크메터라고 해서 이제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요. 이 전류를 측정하는 장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전류량이 계속 동일하게 인가되고 있는가 라는 거를 판단해서, 전류량이 계속 동일하면 전기가 제대로 흐르고 있다, 그러니까 팬이나 모터가 어떤 특정 부하가 걸리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측정을 할 거고요. 실제로 그리고 저기 위에 이제 돌아가는 것도 카메라로 별도로 찍고 있어서, 만약에 이제 블레이드 자체가 팬을 치게 되면, 그러니까 그 케이싱을 치게 되면 스파크가 터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시험은 페일이에요. 중단. 더 이상 진행 못하고 구조 보강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저기 보여드린 저 전류도 드랍이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양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시험이 페일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 시험에 이제 합격 판정이 정해지게 됩니다. 옆쪽에서는 이제 뭐 배관 같은 거 뭐 시험하시는 것 같아요. 작업자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오늘 시험은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할 거고요. 이따가 이제 지금 오전 10시 45분인데 점심 먹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시험이 시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의 순서는 처음에 인스펙션이라 그래서 이제 시험의 제품에 대한 검사를 하는 거죠. 아, 이게 제일 잘 됐구나, 뭐 볼트나 이런 거 잘 조여졌구나,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의 모델명이 동일하구나, 이런 것들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쟤를 한번 돌려보겠죠. 돌려서 아, 제대로 된 RPM이 측정되는구나, 제대로 된 전류가 먹는구나, 그리고 정상 작동되는구나 라는 이제 펑셔널 오퍼러빌리티, 그러니까 기능의 운전성 입증,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이제 그 다음 시험 순서는 고유진동수를 측정하는 거예요. 제품에 대한 고유진동수. 그러니까 모든 제품은 이제 모든 구조체는 다 고유진동수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값은 고유한 값이기 때문에 이게 시험이 끝나도 그 값은 변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고유진동수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진이 레벨이 총 2단계로 나뉘는데, OB라는 지진이 있고 SSE라는 지진이 있어요. 그래서 OB라는 지진은 뭐냐면, OB라는 지진은 이게 약어로 Operating Basis Earthquake라 해서, 이 지진이 나면 원자력 발전소는 그냥 정상 운전해도 괜찮은 정도의 지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약한 지진이겠죠. 아까 이제 후쿠시마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일정 이상의 지진이 되면 발전소가 셧다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세이프, 안전하게 단계 끄고 해결료봉 장착된 거 빼고 이런 세이프 셧다운을 겪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OB라는 지진은 Operating Basis, 그러니까 운전 기준, 이 정도는 운전해도 된다라는 운전 기준 지진이고, 그거를 총 5회를 해요. 왜냐하면 40년, 발전소의 수명이 40년이기 때문에 40년 동안 이러한 지진이 한 5번 정도는 오겠다라는 개념에서 이제 총 5회의 OB 지진을 하고, 그러니까 피로도, 이게 로우 사이클 피로도 개념인데 뭐 거기까지는 굳이 아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그렇게 5회 총 지진을 하고 다시 고유진동수를 측정하죠. 그러면 그 OB라는 기준 지진이 왔을 때 얘가 구조체가 어떠한 고유진동수 변화를 일으키는가, 그래서 뭐 그 변화가 크지 않다 그러면 구조적으로는 괜찮은 거니까 통과가 되는 거고,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세이프 셧다운 어스케이크 SSE라는 지진을 해요. 이거는 지진이 발생되면 발전소가 이렇게
중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발전소는 다시는 가동을 못 해요. 왜냐하면 데미지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이프 셧다운이라는 지진을 가진하고 이제 다시 마지막으로 고유진 농수를 측정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러한 그 지진 값을 주는 중에도 이 팬을 회전을 시키면서 아까 같이 그런 후크메타로 전류를 측정하고, 그리고 카메라로 실제 스파크가 튀는지 그런 거 확인하면서 지진 시험을 다 하고, 마지막 고유진 농수를 통해서 또 SSE라는 지진 이후에 얘가 구조 변형이 없는지 그런 걸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험이 그렇게 해서 다 지진 가진 시험에 마쳤으면 다시 한번 처음에 했던 인스펙션을 마지막에도 다시 하면서 어디 볼트가 풀렸는지, 그리고 또 얘는 정상 작동되는지, RPM은 정상 측정되는지 라는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파이널 인스펙션이죠. 파이널 인스펙션이 돼서 마무리가 되면 저는 이제 저걸 가지고 보고서를 쓰고, 그리고 저게 실제로 저 라디에이터가 저게 하나가 아니에요. 저게 총 12개가 한 묶음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12개면 엄청 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시험기는 4m짜리 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 하나를 이제 떼서 저것만 시험하고, 저걸로는 운전성에 대한 입증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12개는 이 시험 결과를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가 하는 전산 응용 공학을 하는 거죠. 전산 응용 설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CAE, 그러니까 NCS로 저거를 다시 불러 들여와서 저 데이터, 시험 데이터들을 불러 들여와서 12개 한 번에 큰 거를 모델링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내진 해석을 수행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내진 해석 수행된 거를 이제 최종 보고서로 해서 승인을 받으면 이제 이 제품은 오케이가 되는 거죠. 쓸 수 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류의 시험이었고요. 그리고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부산대학교에서 올해 7월 19일부터 온라인 지진 경진대회를 열어요. 지진 경진대회. 그러니까 이 경진대회는 지금 벌써 한 7년인가 8년째 하고 있었고, 그래서 뭐 1등은 뭐 국토부 대상 뭐 이런 식으로 국토부 장관 대상 뭐 이런 거 주나 봐요. 그래서 총 4명이 한 조가 돼서 지도교사 1명 포함해 갖고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데, 관심 있는 학생들은 메일 주시면 제가 되면, 될 수 있으면 그러니까 100% 된다고 확답은 못 드리겠어요. 근데 가능하면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한번 메일로 연락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시험이 시작되니까 제가 이따 시험 시작될 때 다시 한번 또 동영상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험기를 전원을 놓고 실제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거고, 이게 분당 한 400rp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돌리고 있는 모습. 밑에 보시면 제 그림자 회전하는 거 보이시죠? 소리는 이 정도고, 바람은 정확하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안에 내부의 RPM 측정하러 사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RPM이 407.5로 측정되었습니다. 자, 이제 시험 끝나고, 공유 시험 끝나고 이제 정식적으로 지진 시험에 들어갈 겁니다. 자, 시료 내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블레이드 있고, 감쇄 기어
이렇게 있고, 이런 구조입니다. 이제 시험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공진 탐색을 하기 위한 시험이고, 고유진동수는 이제 X방향, Y방향, Z방향으로 총 3방향에 대해서 공진을 탐색하게 됩니다. 이제 공진 시험 중에는 모터를 돌리지 않고 구조물 자체에 고유한 진동수를 찾아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모터를 가동시키지 않고 그냥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까이 찍을 수 있고요. 이따가 지진 시험할 때는 제가 이렇게 가까이 찍을 수가 없고 좀 멀리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 S방향 좌우로 흔들리는 게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얘의 이 방향에 대한 고유진동수를 찾기 위한 시험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거의 뭐 10Hz 넘어가면 변이가 거의 작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게 돼요. 근데 이제 그 이상의 고유진동수는 소리로 이제 얘가 공진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거의 움직임의 변화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이 1Hz부터 쭉 올라가는 거거든요. 뭐 육안으로는 거의 이제 확인이 불가능한 정도의 변이가 발생되고, 이제부터는 이제 고유진동수가 나오면 소리로 들리게 될 겁니다. 들리시죠? 이 소리? 이 소리가 이제 바로 고유진동수가 있는 것쯤의 소리인데요. 네. 이런 식으로 고유진동수가 있으면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첫 번째 시험 종료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는 Y가 앞뒤예요. Y가 앞뒤. 그래서 NCS는 우리가 Z가 앞뒤를 많이 설정하는데 여기 Y가 앞뒤라서 일단 앞으로 뒤로 가진하는 겁니다. 구조 자체가 트러스라서 꽤 튼튼하고, 지금 그 아까 소리 들렸던 구간의 고유진동수 측정해 보니까 23Hz 정도 나왔어요. 고유진동수가. 그래서 어느 정도는 튼튼하다 라는 게 확인이 됐고요. 고유진동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강체가 되는 거거든요. 리지드 바디. 그러니까 높으면 좋은 거죠. 고유진동수가 높으면 그만큼 강성이 높다는 의미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각적으로는 구분이 안 되고
소리로 아마 구분될 겁니다. 고유진동수가 낮은 시료들은 막 휘청휘청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런 게 없는 거죠. 아직까지는 조용합니다. 이제 슬슬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소리가 이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끝났습니다. 보시면 여기 보시는 측정하는 센서가 저기 상단에 저희 가속도계예요. 초록색 붙어있는 저 가속도계로 이제 전기 신호를 잡아서 측정하게 됩니다. 자, 이제 고유진동수 첫 번째 고유진동수 마지막 시험 수직 방향 위아래 시작합니다.
자, 마지막 시험도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지진 시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진 시험 시작합니다. 펜 전원 넣고 자, 이제 흔들기 시작할 겁니다. 30초만 하면 되겠네. 30초. 네, 시간 해주시면 됩니다. 테스트 4번 오비 테스트 1회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시작. 셋, 둘, 하나. 첫 번째 시험 무사히 끝났습니다. 자, 두 번째 오비 시작합니다. 네, 할게요. 테스트 5번 오비 2회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시작. 셋, 둘, 하나. 두 번째 시험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자, 세 번째 매진 시험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영상으로 봤을 때는 별 감흥이 없는데 이게 현장에서 굉장히 긴장되고 무섭거든요. 지금 제가 뒤에 있는 게 이제 가림막, 투명 가림막 뒤에서 보고 있는 건데 굉장히 떨립니다. 이제 슬슬 노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기기 자체도. 세 번째 무사히 종료됐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시험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할게요. 테스트 7번 오비 4회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시작. 셋, 둘, 하나.
네 번째도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시험. 네, 쓰세요. 테스트 8번 오비 오행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시작. 셋, 둘, 하나. 자, 오비는 이제 잘 마무리로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공진 시험하고 SSE 시험이 남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중간 고유진 노수 시험은 스킵하도록 할게요. 지루하니까. 그리고 아까 첫 번째 고유진 노수 시험했던 것들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20.5Hz, 23.75Hz 가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좌우고 그 다음에 이제 앞뒤는 20.5Hz인데 아까 보면 앞뒤에도 20.5가 있고 좌우에도 20.5가 있잖아요. 이거는 아마 얘로 인한 로테이셔널 모드 같아요. 그러니까 얘로 인해서 이게 좌우 앞뒤 대칭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앞뒤가 약한 것 같죠. 그래서 훨씬 더 높고 증폭값도. 그래서 요걸로 인한 얘가 로테이션이 같이 작용이 돼서 이렇게 회전하는 거죠, 기기가. 그래서 그런 모드 같고, 실제로 아마 좌우의 고유진 노수는 23.75 요게 고유진 노수 같습니다. 그리고 수직으로는 큰 고유진 노수는 없고요. 근데 소리가 왜 났냐면 그 안에 이제 팬들이 달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떨리면서 나는 소음, 그게 이제 구조물까지는 전달이 안 돼서 크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SSE만 남기고 있는데 이제 SSE 시험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대망의 SSE 시험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지진보다 2배가 더 센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테스트 12번 SSE 1회 가겠습니다. 다시 시작. 셋, 둘, 하나. 테스트가 끝났는데 정상적으로 시험이 됐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아까 이제 프로파일 확인해봤는데 정상적으로 잘 가진이 되었고 최종적으로 이제 시험이 합격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고유진 노수 측정 시험을 끝으로 이제 모든 시험이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일찍 끝나는 게 처음이네요. 항상 거의 새벽에 끝나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벌써 오후 4시? 4시에 시험이 종료되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라 생각보다 튼튼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는 이 시험 동영상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번 주 수업은 이걸로 하고요. 다음 주에는 다시 우리 이론 수업이랑 엔시스 실습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 주간 또 고생하셨습니다.